분홍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선비 갑수에게 시집을 간 명옥이는 시집을 간 이후 벌써 2년 동안이나 매달 초하루날 날을 정해 친정의 도움을 받기 위해 산을 하나 넘어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구만이요. 올케 언니, 그동안 별거 없으셨던가요? 매달 찾아오시는데 그 사이 뭐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어머님께서 오늘 아가씨 오는 날이라고 방 안에서 아침부터 기다리고 계셨구만이요. 얼른 안으로 드시라니께요. 우리 명옥이 왔구만. 그래 이서방 과거 준비는 잘 돼가고 있냐잉? 서방님이 그동안 우리 집에 신세를 많이 졌다고 자신이 얼른 과거에 합격을 해서 보답을 해야 한다며 요즘 부쩍 더 늦게까지 책을 안 놓고 있구만요. 그래 아주 잘하고 있구마잉. 명옥아 네가 말이여 이서방 몸 안 상하게 이것저것 옆에서 잘 챙겨줘야 한다잉. 아 막말로 니네 오빠 덕팔이야. 그저 물려받은 논에다가 농사일이나 할 수 있지. 우리 집에서 명옥이 너네 이서방 아니면 어떻게 과거 시험장 근처에나 가볼 사람이 있겠냐잉. 아이고 어머니, 올케 언니도 계신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요? 무엇이라? 아가 내가 뭐 지금 틀린 말 했냐잉? 아, 아니구만요, 어머님. 작은 서방님이 얼른 잘 돼야 저희도 그 덕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 애미야. 니는 거기에 그렇게 있지 말고 얼른 나가서 명옥이 갈 때 가지고 갈 것 좀 챙겨놓거라. 명옥아 내 이서방이 과거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테니께 말이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니 언제라도 바로 달려와야 한다잉. 그리고 이거 받아라잉. 와 웜에, 이것은 무엇이랍니까 어머니? 이번 달이 이서방 생일이 있제? 내 여기에 몇 푼 넣었으니까 이걸로 미역국이랑 해먹이고 네가 어떻게든 이서방을 과거에 합격시키는 것이 우리 집안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니 네 그건 명심하고 잘해야 쓴다잉. 안 그래도 매달살이다 못이다 해서 가져가는디 뭐 이렇게 돈까지 또 하이고 알겠구만요. 내 어머니 말씀 명심하고 이서방 내조를 할 테니께 걱정할 필요 없구만요. 명옥이는 친정에서 받아온 돈과 식량을 가지고 산을 하나 넘어 자신이 남편 갑수와 신방을 꾸려 살고 있는 옆 마을로 건너왔습니다. 남편 갑수는 아침에 자신이 친정에 간다며 나갈 때와 변함이 없이 그저 미동도 없이 책을 마주한 채로 글 공부에 열중이었지요. 서방님, 아침에 내가 집을 나설 때도 그렇게 공부하고 계시더만 지금까지 책만 보고 계셨습니까요? 그나저나 겁나게 시장하시지라? 제가 금방 저녁 차려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구랴. 거 처가에는 잘 다녀왔단가 부인? 참말로 내가 장모님한테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구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달 이렇게나. 아,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서방님께서 그저 과거 시험에만 합격하면 된다고 같은 가족끼리 이런 걸로 괜히 미안한 마음 갖는 것 아니라고 안 그럽니까요? 알았구만 그려. 내 어떻게든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동안 자네가 고생한 것이나 거 장모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신 것 전부 잊지 않고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구려 부인. 명옥은 이렇듯 갑수에게 시집을 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남편 갑수의 과거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내조의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명옥의 친정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손이 올케가 집안의 곳간 열쇠를 차지하자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는데요. 오메, 이것이 누구십니까요? 아가씨 아니십니까? 올케 언니, 덕팔이 오라버니를 좀 만나러 왔는데 오라버니 집에 계십니까요? 아, 우리 서방님 같은 천한 농사꾼이야. 이 시간에 소장농들하고 같이 농사일에 바빠놓으니 집에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초하루가 되면 아가씨가 올지 모른다고 내 아가씨한테 전해줄 것이 있었는데 잠깐만 있어 보시오잉. 명옥의 손이 올케는 오랜만에 찾아온 명옥을 집안에 들어오라고도 하지 않고 그저 대문 밖에 세워둔 채로 홀로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자루 하나를 가지고 와서는 명옥이에게 건넸지요. 올케 언니, 이것이 다 무엇이랍니까요? 이것이 좁쌀인디 말이어요. 올해가 원체 흉년이다 보니께 이것밖에 못 주는 저희 사정도 이해를 해주셔야 쓰겄습니다요. 아, 그리고 이것은 내가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서도 막말로 아가씨네 작은 서방님께서도 벌써 몇 년이나 공부를 하신다고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이제는 아가씨를 위해서라도 되도 안 하는 과거 공부는 그만하시고 힘을 들여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와 웜에, 올케 언니 우리 사정을 뻔히 다 아시면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요? 덕팔이 오라버니도 이것을 다 알고 있으신 거랍니까요?
네,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아가씨를 생각해서 드리는 말 아닙니까요? 아무튼 아가씨 살펴 들어가시고 거 좁쌀 같은 것은 언제든 드릴 수가 있으니께 필요하시면 또 오셔요잉. 아이고 이것이 날이 흐려지는 게 비가 오려나잉. 명옥의 손이 옳게 매양이는 명옥이에게 핀잔을 주고는 명옥이 돌아가는 것을 보지도 않은 채 먼저 집 안으로 휙 들어가 버리더니 유난스럽게 대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와, 웜에 이것이 뭔 일이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사람이 저라고 변할 수가 있다냐임. 내 두고 봐라. 우리 서방님만 과거에 떡하니 합격을 함은 오늘 겪은 이 수모는 절대로 잊지 않고 그대로 돌려줄 테니께. 친정집에서 올케에게 수모를 겪어온 명옥이는 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남편 갑수에게 서러움을 토로하였습니다. 명옥의 이야기를 들은 갑수는 명옥이를 달래주고는 진지하게 말을 꺼냈지요. 부인, 아무래도 내가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이제서라도 먹고 살기 위해 소당의 훈장일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구만 그래. 아이고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랍니까 서방님. 서방님이 지금 공부를 그만두시면 여태까지 고생한 것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될 텐디 말이어요. 그러지 마시고 내 무슨 일을 해서라도 서방님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내조를 할 테니께 걱정하지 마시라니께요. 내 가장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못한 채 자네에게 모든 일을 떠맡기고는 참말로 자네한테 면목이 없어서 그러는구만. 서방님께서는 다른 것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과거 공부에 힘을 쏟아주는 것이 전하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니께 아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구만요. 그 뒤부터 명옥이는 남편에게 호언장담을 한 것처럼 마을에서 가깝게 지내는 친구 말숙이를 따라 온갖 품삯 일을 가리지 않고 해가면서 남편 갑수의 내조를 이어갔습니다. 명옥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품삯 일을 해보는 것이라 모든 일이 손에 익지 않아 서투르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손에 하나둘 굳은 살이 박히고 어느새 일하는 것도 익숙해져 갈 때쯤 남편 갑수가 한양의 과거 시험을 보는 날이 찾아왔지요. 부인, 그동안 참말로 내 공부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 많았구만 그래. 분홍의 딸로 태어나서 평생 처음으로 품삯 일이란 것을 해봤을 텐디. 참말로 수고가 많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구먼. 아이고 그 고생은 이런 것이 다 무슨 고생이랍니까? 그저 당신만 합격을 하면 이런 일은 나중에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추억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여비랑 넉넉하게 넣었으니 괜히 돈 아낀다고 다른 사람 집에서 눈치 보면서 주무시지 마시고 꼭 주막에 들르셔서 주무시라니께요. 하하, 알았네 알았어. 내 자네를 생각해서라도 꼭 그리하겠구만. 그럼 다녀올 테니 부인 너무 걱정하지 마시게나. 그렇게 남편 갑수가 한양으로 떠나자 명옥이는 그 뒤부터 나물이나 약초 등을 캐서 팔기 위해 매일같이 망태기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서방이 한양에서 힘들게 과거 시험을 보고 돌아오면 내 우리 서방님이 좋아하는 백숙이라도 해먹여야 쓸 것인디. 그럴라면 내 오늘은 꼭 삼이라도 하나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구마잉. 남편에게 몸보신을 해줘야겠다는 일념으로 나물이나 더덕을 캐며 망태기를 채워가던 명옥은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명옥이 해가 저물 때까지 깊은 산속을 더듬거리고 있을 때 마침내 눈앞에서 삼을 발견을 하였지요. 그녀가 삼을 캐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순간 갑자기 발목에서 뜨겁게 불이 붙는 듯한 느낌과 함께 눈앞이 흐려지며 명옥이는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요. 명옥이는 눈앞에 있는 삼의 정신이 팔려 발 아래의 독사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발목을 물리게 된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명옥이 눈을 떠보니 산속에 누워 있어야 할 자신이 웬 낯선 방 안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방 한켠에는 흉측하게 생긴 사내가 명옥이를 주시하고 있었고 그 사내는 명옥이 정신을 차린 것을 보고 그녀에게 물을 한 잔 가져다 주었지요. 감사합니다요. 명옥이 물을 마시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 사내를 찬찬히 들여다보니 그 낯선 사내는 머리는 백발이 다 되었고 한쪽 눈은 멀어버린 것인지 감겨있는 상태였으며 코는 술에 취한 것 마냥 빨간 것이 도대체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대체 어디랍니까요? 제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답니까요? 산속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저희 집으로 모셔왔구만요. 저는 병욱이라는 10만인데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이제 나이가 30밖에 되지 않았구먼요. 그나저나 그 깊은 산속에서 독사에 물리다니
조금만 늦게 발견했으면 참말로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원매, 내가 참말로 어떻게 감사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구만요. 그나저나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닌데 가만히 있어봐라. 저희 남편이 한양에서 곧 돌아올 것인데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하이고, 저희 집이 산속에 있는 데다 지금 밤이 깊어나서 이 시간에서 산속을 헤매기라도 하면 진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구만요. 거기다가 아직 몸도 성치 않으신데 말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거 부인날이 밝을 때까지 여기에서 계셨다가 해가 뜨면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릴 테니 그때 길을 나서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병욱 씨 제가 염치불고하고 하룻밤만 더 신세를 지겠습니다. 명옥은 그제서야 자신이 낯선 남자와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자 갑자기 병욱이에 대한 경계심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욱 역시 그것을 눈치채고는 명옥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런저런 말을 걸어주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약을 잘못 먹여서 이런 흉측한 모습이 되어버렸구만요. 그리고 철이 들고부터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싫어 점점 사람들을 피하다 보니 자연스레 이 깊은 산속에서 심만일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구만요. 병욱이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대화에 물꼬를 트자 자연스레 명옥이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둘은 그렇게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똥이 트고 날이 밝자 병욱은 약속대로 명옥이에게 산을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는 그녀를 안전한 곳까지 배웅하였고 명옥은 그런 병욱이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서는 집으로 향했지요. 내 그동안 우리 서방님한테 시집을 간 이후로 몇 년 동안이나 그저 남을 위해서 살기만 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밤새 간호를 해주고 다정하게 신경을 써주는 것이 참말로 몇 년 만의 일이라냐. 하이고 아서라아서 내가 지금 우리 서방님을 두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냐임. 이런저런 감상에 젖은 채로 명옥이는 무사히 산에서 내려와 집에 도착을 하니 웬일인지 집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저리 사람들이 모였나 싶어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보니 그곳에서는 다름 아닌 갑수가 어사화를 쓴 채로 다른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지요. 워메 서방님, 우리 서방님,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하이고 부인 그동안 말이요. 참말로 고생 많았구만 그려. 내 당신의 뒷바라지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과거 시험에 급제를 못했을 것이구만 그래. 제가 고생은 무슨 놈의 고생입니까? 서방님이 몇 년 동안 밤새 눈이 빠지도록 책을 보시느라 고생하셨제. 내 참말로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명옥이는 더 이상 목이 메어 아무 말도 이어가지 못한 채 그저 기쁨의 눈물만 흘릴 뿐이었고 갑수는 그동안 명옥이의 고생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이 부인 명옥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지요. 과거 시험에서 높은 성적으로 합격을 한 갑수는 이후 관직에 등용이 되고 한양으로 보직을 받았기에 부인 명옥이를 두고 한양살이를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부인, 내 한양에서 거처가 정해지고 자리가 잡히는 대로 바로 사람을 보낼 테니 여기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구려. 알겠습니다, 서방님. 내 서방님을 한양에 보내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은 적은 오늘이 처음이구만요. 갑수가 한양으로 떠나자 명옥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대감마님의 꿈이 벌써 이루어진 것 마냥 의기양양한 기분으로 마을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예기치 않은 손님이 명옥의 집에 찾아오기도 하였는데요. 이것이 누구시랍니까? 우리 집에는 무슨 일로다가 이렇게 행차를 하셨단가요? 아이고 아가씨 작은 서방님 소식 들었습니다요. 참말로 축하드리구만이요. 제가 곧 축하 선물로다가 쌀이랑 해서 이것저것 가지고 왔구만이요. 그런디 그동안 무슨 오해가 있으셨는가? 달마다 오시던 친정에는 발길을 끊으셔가지고 저랑 저희 서방님이 아가씨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구만이요. 아, 그깟 쌀이랑 돈 따위야 사람이 학식이 깊으면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것을. 하긴 그것을 아시는 분임은 저한테 그렇게 좁쌀을 던져주지는 않았을 건디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지는 인자 더 이상 그 쌀이 필요가 없으니께 당장 가지고 가서 덕팔이 오라버니나 잘 챙겨드리시구랴. 아가씨, 웜에 아가씨. 그렇게 올케 언니에게도 그동안 무거웠던 서러움을 한 번에 풀어버린 명옥이. 하지만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게 치솟았던 그녀의 자신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지요. 명호가, 너네 서방님이 한양으로 간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무 소식도 없는 것이냐잉?
한양 생활이 정리가 됨은 우리 집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시기는 했는디 말이여. 아직까지는 별다른 소식이 없구만 그래. 뭐시라고야? 아무리 그래도 시간이 벌써 석 달이 지났는디.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은 뭔가 쪽간 이상한 거 아니대? 기다리고 있는 니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렇지만서도 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니자녀. 하이고 별소리를 다 하는구만 말수가. 우리 서방님이 원체 바쁘게 나란 일을 하다 보니 아직 일이 손에 익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께 나까지 챙길 그런 정신이 없는 것 아니겠냐잉. 내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우리 서방님은 전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만. 친구 말숙이에게는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지만 명옥이도 얼마 전부터는 남편 갑수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는 것에 걱정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명옥이는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자신이 직접 한양으로 가 남편 갑수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기로 하였지요. 그렇게 명옥이는 중간중간 주막에 들러 머물면서 무려 보름의 시간에 걸쳐 한양으로 어렵게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양에 도착을 해서야 자신이 남편 갑수에 대해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생각해보니 내 무작정 한양을 오기는 했는데 우리 서방님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풍계를 받아서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지 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만 그래. 그렇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다시 강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말이여. 참말로 일을 어쩌면 좋다냐잉. 그리하여 명옥이는 한양의 한 주막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거주한 채 경복궁의 문 앞에서 그저 남편이 오가기를 무작정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궁궐에는 출입하는 문이 여러 개라 하루에 한 번씩 문을 옮겨가며 그저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리기를 일주일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녀는 마침내 궁에서 나오는 갑수를 발견할 수가 있었지요. 웜에서 서방. 아니구만 아니요.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우리 서방을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서방님을 마주해야 쓰겄구만. 명옥은 당장이라도 갑수에게 달려가 그에게 안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가까스로 마음을 억누른 채 갑수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갑수는 한참을 이런저런 골목을 지나 어느 기와집에 도착을 한 후 너무나 자연스레 그 집의 문을 두드렸지요. 그러자 그 기와집의 문이 열리더니 젊고 어여쁜 처자가 문을 열고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서방님 오늘은 평소보다 많이 늦으셨구만요. 하이고 내 오늘도 일하는 내내 우리 마누라가 보고 싶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참말로 힘들었구만 그래. 제가 서방님께서 좋아하시는 백숙을 차려놓았으니 얼른 안으로 드시지요. 갑수가 그 어여쁜 처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본 명옥이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옥은 그저 한참이나 그 기와집 대문만 쳐다보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주막으로 발걸음을 돌릴 뿐이었지요. 하이고 참말로 내 팔자도 사납구만 그래. 더러운 꼴이란 더러운 꼴은 다 봐가며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서방을 과거에 급제를 시켜놓았더만 한양으로 올라간 지 석 달 만에 다른 처자랑 살림을 차리다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서방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만 헛살아버렸어. 그나저나 내 마을에다가는 그렇게 서방이 과거에 합격했다고 대감마님이 된 것 마냥 이미 자랑을 다 해놓았는데 하이고 인자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 참말로. 명옥이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만을 마음속으로 끝없이 거듭한 채 밤 늦게까지 연신 술잔을 기울였고 밤 하늘에 떠 있는 밝은 보름달만이 유일하게 그녀의 술 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깊은 산속에서 더덕이나 삼을 캐는 병욱이는 노련한 신만이답게 아직 해가 저물기도 전에 망태기를 반절 넘게 채우고는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좁고 험한 산속길을 헤치며 병욱이 자신의 집에 도착을 하자 그는 뭔가 평소와는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루 앞 디딤돌에 웬 여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는 것이었지요. 웜에 이 깊은 산속에 있는 집에 사람이 찾아올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냐? 병욱은 신발을 보고는 의문에 쌓인 채로 살금살금 방으로 다가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방 안을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명옥이 병욱을 위해 밥상을 차려놓고는 다소곳하게 앉아 있었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참으로 염치 없다고 생각되지만 말이어요. 그래도 병욱 씨, 이왕 저를 한번 살려주셨으니 그것이 그러니께 책임도 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평소의 자신이라면 절대 명옥이를 받아주지 않았겠지만 병욱이는 그녀의 얼굴에서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 산속으로 숨어들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한 채 그저 명옥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임으로 대답을 대신하였지요. 이후 명옥이와 병욱은 부부가 되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평생 산속에서 함께 서로를 돌봐주며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